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금요일장이어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어제 상승세를 꺾고 약간 양시장 모두 소폭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미증시는 지금 또 계속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떤 영향을 받은 건지, 우리 시장 이제 하반기잖아요,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의 하반기 전망과 미증시의 하반기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성배 위원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하반기 증시에 대한 전망이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내용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좀 이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이 탄력받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대략 한 2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하반기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자금 유입으로 유동성에 대해서 좀 활기를 되찾을 수도 있지 않는 이런 기대 요소도 한번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기업들의 이익도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이런 필수적인 요소가 따라줘야 합니다. 하반기 증시를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대략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 원화 약세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무역 분쟁이라는 이게 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부터 만약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타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제 증폭되면서 리스크가 당연히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나올 거고 중국에서 이제 기업과 이제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되는 현상이 벌어질 거고 이제 중국 관련 리스크는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시장에 있어서 글로벌 교역에 대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이 불안감까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있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 제거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증시에는 당연히 이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죠. 이 무역 협상이 만약에 타결되면은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 지표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억눌려 있던 이 악재를 털어버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양국 간에 대한 이 수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됐던 신규 주문량까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양한 투자까지도 연계해서 이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증시를 놓고 볼 때 첫 번째로는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 결과를 반드시 주목해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환율인데 환율의 이제 정상화도 계속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 반등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우리 증시가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이탈이 심한 상황입니다.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원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 리스크가 계속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 하반기를 놓고 볼 때 이 미중 무역 분쟁과 환율에 대한 이 부분을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화 약세와 그리고 무역 분쟁의 원만한 합의, 하반기 지켜봐야 할 키워드로 이성배 위원께서 꼽아드렸는데요. 우리 박정식 위원께서는 하반기 시장,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인 쪽으로 내다보시나요? 저는 요즘 시장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죠. 하루하루. 그쵸. 하루하루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 종목이 긍정적으로 가면 그냥 잘 끌고 가는 것이고 내 종목이 부정적이면 빨리 끊어내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계좌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매주 아주 수익이 잘 나고 있고요. 시장하고는 좀 무관한 종목들 대응을 하시나 봐요. 그죠?
특히 이제 아니죠. 시장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시장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매수가를 위협하면 그냥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무관하게 버티는 종목들은 좀 끌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래서 저라고 뭐 종목 잘 골라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잘 못 고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빨리 버립니다. 그냥 안 움직이면 그냥 버려요. 그리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지지받을 자리, 저항받을 자리, 수급을 읽을 줄 아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2134 라인이 저항받을 자리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134부터는 딱 조정폭의 50% 구간이니까 이때는 좀 리스크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2134를 찍었을 때는 수급 흐름을 보고 그 수급이 조정 수급으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 수급으로 나오면서 돌파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 수급이 출현했죠. 지금 뭐 그나마 외국인이 막판에 좀 매수를 해줬는데 원래는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원래 다 매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현물 매수력이 강하게 들어오질 못하니 개인만 사들였고 결과적으로 파생 쪽에서도 뭐가 됐어요? 풋옵션 베팅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조정력을 염두하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다음 주 월요일 돼서 화요일 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때 대봐서 수급 확인하고 또 시장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정세는 어떤 정세입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세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G20대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미리 또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부정적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봤자 긍정적인 결과를 못 낼 수 있는 확률이 결국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니면 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대응이 답이고 지금 현재 시장을 예측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법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계신 종목들, 그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면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빨리 일단 버리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죠.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았어요. 이게 내일 상승할 줄 알고 잡은 것이지. 근데 내일 상승이 안 나와. 그럼 버려야죠. 내 생각과 이미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 매수가에서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데 마냥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가. 다시 올라오겠지. 또 내려가. 올라오겠지.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방법부터 몸에 습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정식 의원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거는 제 의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글 하나에도 흔들리는 예상할 수 없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정식 의원께서는 시장을 미리 전망하시기보다는 좀 보유 종목에 대해서만 잘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박정식 의원 톡방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일단은 오펙 정례회의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테지만 미증 씨는 그러면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오늘 미증 씨는 지속적으로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근데 제가 차트를 간단하게 보니까 지그재그 고점 횡보 패턴이에요. 제가 한번 글로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그재그 고점 횡보 패턴이라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상승이 확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다우지수는 여기 보시면 월봉 패턴으로 한번 간단하게 봐보도록 할게요. 월봉 패턴은 지금 언제부터죠? 이때부터 대략 2018년 1월 달부터 고점 지그재그 패턴이에요. 고점 지그재그 패턴. 여기서 상승력이 나와봤자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길게 여기서 더 호황이 될 거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여기서 적당히 지그재그 패턴으로 가다가 이제는 슬슬 조정으로 가는 그러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경기가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뭐예요? 불황이잖아요. 불황.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기업들 이제 반도체 실적도 특히 요즘 최근에는 SK 하이닉스도 지금 분기 적자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불황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증시가 여기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물론 시장의 충격이 한번 강력하게 도래하고 무엇인가가 빵 터지면서 어떤 문제점이 크게 불거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락이 깊게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회복력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만약에 하락이 나와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들이대질 못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증시의 긍정적인 전망은 그때부터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언제 빠질지 무서워서 지금 주춤하는 그런 원래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경기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종목 위주로 대응하는 이유가 시장은 저는 조금 불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0년까지는 조금 불확실하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은 조금 힘들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불확실성,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혹여라도 안 좋은 흐름이 갑자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그냥 빨리 끊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품고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